네, 이 강의는 젠더 민감성 교육, 성인지 교육의 후반부로 좀 더 넓은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도와드리려는 강의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자기 성별을 세상에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같은 사람은 없고 인류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정체화하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느냐, 또 특별히 또 젠더에 대해서는 다 다르다라는 것, 그것이 또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도 다양하다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런 개별적 차이를 존중하면 돼요.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까? 어느 선부터는 괜찮아? 이런 거 없이 한 개인의 그런 젠더 익스프레션, 젠더 표현을 다 존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성별을 읽는 방법, 그런 것이 옛날에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스운 말로 게이를 보면 다 알아볼 수 있어. 나는 게이다가 발달해 있어. 뭐 이런 표현도 한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굳이 성별이 다른 사람을 알아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도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와는 좀 다르게 보여도 그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바라보면 되는 건데 저 사람의 성별이 뭘까라고 굳이 읽을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음, 이렇게 병원이나 또는 극장이나 도시 대도시에 뭐 이렇게 할 적에 어떤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을 보면은 툭툭 옆 사람한테 수근수근하고 그런 방법도 그런 모습도 좀 보고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그럴 적에는 저는 개입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좀 미안하고 좀 쑥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성별을 읽는 방법. 쟤는 참 여성스럽다. 저 사람 참 남자다워. 이런 표현들을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필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다워, 신학자다워. 그런 말도 사실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답다, 뭐뭐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뭔가 한 사람의 존재를 특성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걸 성별과 관련된 인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남의 성별을 알아채려고 노력하거나 또 남의 성별을 그렇게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냥 대명사, 남성을 지시하는, 여성을 지시하는 대명사가 그렇게 발달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상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앞에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또는 그는 뭐 그렇게 하지만 최근에는 영어권의 그 영어 문화가 우리한테도 와서 그 사람이 여성일 경우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남자일 경우에는 그는 하고 표현하고 또 그들은 이런 대명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시기에 줌으로 세계의 어떤 회의도 하고 또 뭐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끼리 소통을 하는 회의를 하다 보면은 몇 년 전부터 자기 이름 옆에 괄호 열고 뭐 he, his, him, she, her, her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they, them 뭐 이렇게 대명사를 굳이 가로 안에 이렇게 쳐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 옆에 자기를 혹시 대명사로 쓸 경우에는 나를 he로 하고 나를 she로 하고 나를 they로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개인이지만 they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왜 그렇게 해? 라고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명사로 나를 부를 때는 나를 이렇게 불러줘 하고 이제 표현을 하면 그걸 나머지 사람은 그렇게 불러요. 뭐 우리가 젠더 고정관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장을 곱게 하고 만약에 머리를 닦고 뭐 이렇게 있었을 적에 자기 대명사를 he라고 부르면 사실은 우리 고정관념하고는 비껴난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사람 뭐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세계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더라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합의하는 데 이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가 무엇으로 호명되기를 원하는지를 상대에게 얘기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관계에 좋아요. 저는 목사로 살았고 신학자로 살았기 때문에 주로 직업군에서 교수님이라고 불리우고 목사님이라고 불리우는 게 좀 거북했어요. 물론 목사의 정체성, 신학자의 정체성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남이 부를 적에는 직업으로 호명되는 게 저는 불편해서 사실 free다라고 하는 I am free, 나는 자유다라는 의미에서 free다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평어 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평어가 가능하다면 그냥 평어로 존댓말을 하지 않고 평어로 쓰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내가 불리우면 좋을지 그걸 선택해서 요청해서 또 듣는 사람은 준비가 되면 또 그렇게 표현할게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제자들에게 수업 시간에 제가 교수라고 부르지 말고 현선 씨라고 부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어떤 제자들은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럼 힘들면 그냥 교수님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금세 또 현선 씨 이렇게 부르는 제자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쨌든 학교 바깥에서는 이제는 교수로 뭐 특정 학교에서는 클레어몬트에서는 가르치지만은 그냥 그 밖에서 거기에서도 저를 프리다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의 정체성도 또 호명되는 방식도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서 그것을 요청하고 또 상대방이 요청한다면 그걸 굳이 왜 그러냐고 물을 필요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목사님이셔도 좋고 또 평신도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예원 회원 또 한예원 회원 아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 안에 있는 성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좀 구차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좀 수정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언어 습관이 굉장히 자기 나이만큼 습관이 길들여져 있고 또 그 전에 무수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자꾸만 찾아보고 그걸 수정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젠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표현하는 말도 저에게는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다는 여장부 같아 이런 얘기 또는 프리다는 참 좋은 목사예요.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나아요. 뭐 이런 얘기 남자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얘기들 실제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꼭 그 나를 나대로 표현해 주면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해 주지 않을까? 왜 꼭 그런 군사 문화 또는 전쟁 문화에서 쓰던 장부라는 말, 장군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를 특히 여성 장군 그러니까 장군은 남성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성이 그런 그분의 의미로는 긍정적인 거겠죠. 긍정적인 장군의 남성 장군의 이미지가 내 안에 있어서 그거를 칭찬하는 말로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불릴 적에 내가 아닌 나로 표현돼서 비유되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는 않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지만 그게 저는 좀 불편하다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어색해하는 국면이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럴 적마다 제가 불편한 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하면 금세 또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남자보다는 훨씬 나라고 했을 적에 뭐 하나를 시도했는데 두 존재가 다 좀 이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를 칭찬하는 말이지만 웬만한 남자. 그 웬만한 남자는 누구지 그럼? 남자에도 서열이 있나? 굉장한 남자 있고 웬만한 남자 있고 못난 남자가 있는데 나는 굳이 남자하고 비교하면 웬만한 남자보다는 낫다. 왜 그렇게 내가 비교당해야 되지?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그래서 좀 더 칭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한 성이나 다른 존재를 비하하지 않고
평등하게 그 사람의 내면, 자신이 칭찬하고 또 존중감을 드러내고 싶은 표현이 정말 있다면 잘 고민해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장군이십니다. 여장부 같으십니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도 밝혀야지. 그러면 저는 당신 앞에 졸개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든지 농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생뚱맞지 않게 어떤 개념을 로 표현할 적에 그것이 정말 칭찬인지 비난인지 비꼬는 말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굳이 남성 군사 문화 안에서 규정된 얘기들로 저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불편해서 저를 그냥 다른 말로 좀 표현해 주세요. 저는 가끔은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차림이나 외모, 행동, 어떤 직업 등 그런 등등의 여성스러움 또는 남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굳이 더 덧대어서 판단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고정관념이 빚어낸 실수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 은연중에라도 표현하지 않기를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를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걸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누군가 그렇게 좀 만약에 우리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표현을 했는데 좀 실수했다. 성차별적인 언어를 했다든지 성별 고정관념에 쌓인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게이 같아." 예를 들어서 여자 같아." 남자 보고 "여자 같아." 또는 남자 보고 "여자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런 성별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적에 불편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저같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그 말을 표현한 사람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난 좀 불편해. 왜 그렇게 표현하셔?" 하고 얘기를 할 적에 내가 그다음 응답을 어떻게 했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아유 그냥 대충 넘어가. 오 교수 너무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었고 좀 진짜 "아유 예민하네.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어. "아유 정말 내 의도 알잖아.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실수했는데 그냥 내 의도 알잖아. 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런 얘기 저는 너무 많이 들었고 사실은 저도 그런 말을 은연중에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딸하고 얘기할 적에 약간 긴장감이 낮아져서 그런지 저도 가끔은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딸이 저에게 표현을 해 주죠. 그러면 제가 정말 두 말의 변명 없이 일단 사과합니다. 실수했어.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러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실수하면 또 알려줘." 이게 나를 키워가고 엄마를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거니까 주저없이 얘기해 주면 고맙겠어 오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오랜 생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거를 오히려 누군가 나의 실수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반드시 발견했을 적에는 사과하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그냥 어떤 실수를 했다 싶으면 금세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진심 다해서 사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상대방에게 너무 치명적인 것이어서 내가 사과를 깊이 해도 그분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난 사과했는데 왜 즉각적으로 왜 수용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시간과 또 이해하는 방식과 또 시간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인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화해하기까지 시간을 허용하시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하기가 두려워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꾸만 실수하면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해서 차라리 저 사람 앞에서 말을 안 해야지. 내가 오 교수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교수 사회에 있을 적에 뭐 어떤 성차별적인 농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럴 적에는 은근히 이제 제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그러면 오 교수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안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저는 농담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내면에서 작동하는 자기 인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좀 다르게 뭐 생긴 내가 평소에 보던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시선이 쫓아가기도 해요. 시선이 머물기도 해요. 그런 시선이 이미 나에게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행동이에요. 시선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선이 누구를 깊게 오래 한 측면이나 한 부분을 너무 응시하는 시선이 내게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적에 시선은 그냥 얼굴, 이 미간 사이 어디, 이 인중, 뭐 어디든 얼굴을 쳐다보셔야지 어떤 신체의 특정하게 다른 부분을 쳐다본다거나 이런 부분들. 외적인 표현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나하고 좀 어색하거나 낯설다고 해서 그걸 응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자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고 언어 표현은 이미 벌써 많이 제가 강조했으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행동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행동 방식도 누군가를 존중하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편한지 아닌지 그걸 다 어떻게 알고 행동을 해요? 그럴 적엔 가장 중요한 건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렇게 의자를 좀 빼드려도 되겠습니까? 또는 제가 앞으로 미리 좀 가서 문을 열어도 될까요? 뭐 이런 것을 필요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거를 지나친 배려는 상대를 또 차별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그 사람과의 사이 간격 또 관계 간격을 잘 민감하게 보셔서 나의 행동 양식이 상대를 존중하고 나의 상대를 향한 존중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도록 내 언어와 내 말의 태도 그리고 행동의 표현들 또 내 시선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민감하게 자주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나의 행동과 인식과 표현을 하는 방식이 너무 고정관념에 의해서 젠더 차별적인 것은 아닌가? 다양한 젠더에 대한 내 다양성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차리면서 불편한 것은 표현하고 누군가 나에게 불편하다고 표현하면 바로 사과하고 그 문화를 개선해 가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공동체 문화에 포함해서 여러분이 같이 목회를 해 가시면 좀 더 우리가 안전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긍정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